LA통합교육부와 교원노조가 4월 학교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초등학교는 4월 중순부터, 중고등학교는 4월 말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이에 따라서 LA통합교육부 내 학교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는 대면 수업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1년간을 잘 극복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신의 주지사직 리콜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봉쇄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리콜 움직임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그동안의 행정 방침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백신 접종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신 접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센터를 더 늘리고 또 백신 보급이 원활해질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빠른 접종을 위해 이처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미국 전체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남가주 겨울 폭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홍수 가능성이 예보됐고 특히 지난해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이 오늘 연방 하원 표결이 잠시 뒤 진행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코로나 팬데믹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경기 부양안 통과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7일과 1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뿐 아니라 광명과 시흥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는 지정 직전 거래량이 최고 5배 급증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본격 단일화 논의에 들어간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협공에 나섰습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가졌던 NBA 정규 시즌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So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ultimate impact of this bill, but no question about the outcome, which is going to be final passage in just a couple of hours here, Kate. All right, we're going to stick close to Manu as the debate on the House floor 현재 continues. 바이든 John, as 행정부의 we 1조 keep an 9천억 eye on the 달러 House 규모의 floor, 경기 what is the 부양안 expectation from 연방 over where you are 하원에서 right now? 표결을 When 앞두고 is 지금 Biden likely 회의가 to 계속 sign 진행 this 중에 into 있습니다. law? And 관련된 how 소식은 제가 soon 잠시 뒤에 should 전해드릴 Americans 수 있도록 expect to 하겠습니다. get these?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오는 6월 4일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골프대회는 오는 6월 4일 팜스프링스 인근에 위치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의 이글폴스 골프코스에서 열립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일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한인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조성된 기금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대표인 브라이언 전 한국일보 종합미디어그룹 부사장입니다.
사실 그 지난 팬데믹 때문에 고생한 많은 그 한인분들 그분들을 갖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데 저희 같은 미디어는 한계가 있어서 그 좋은 경험과 넓은 조직을 갖고 있는 KYCC를 통해서 저희가 후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KYCC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펀딩을 해서 드리면은 실제로 커뮤니티에 필요한 우리 니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정례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라디오 서울 한국 TV가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로 그런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KYCC의 송정호 관장입니다. 그 라디오 서울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코리아타운에 많은데 그 KYCC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YCC는 어린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파트 운영, 경제개발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전반을 아우르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 차원의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 해소에 앞장서는 등 봉사 영역이 한층 확대됐습니다. 이제 EDD 프로그램 또 아니면 PPP 론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SBA 론 애플리케이션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얼마만큼 계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더 도와드릴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정부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이제 준비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정부 예산 삭감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비영리 단체들이 특히 기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라디오 서울 한국 TV의 제1회 자선 골프 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골프 대회 참여와 스폰서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17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통합교육과 교원노조가 어제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인 4월 중순부터는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프리스쿨과 초등학교는 4월 중순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 말에는 대면 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원노조 조합원들에 의해서 비준돼야만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서 학교가 리오픈되더라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또 오전 오후반에 소규모 클래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풀타임으로 원격 수업을 듣게 하는 옵션 역시 유지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학교에 돌아온 후에도 매주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 역시 여전히 준수돼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다저 스테디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위기 만회용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 어제 연설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고 캘리포니아가 백신 공급을 원활하고 균등하게 하고 있다. 왜 셧다운이 필요했는지, 왜 옳은 선택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AP통신은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몇 주 전부터 연설 준비를 할 정도로 이번 연설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의 인기는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강한 셧다운 정책을 펼쳤음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온 것, 또 팬데믹 상황에서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등 내로 람부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개빈 뉴섬 리콜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리콜 운동에 195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0만 건의 서명이 인증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다음 주 중에는 레드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트 디즈니사는 디즈니랜드의 재개장을 4월 말로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 감염률이 급감하면서 레드티어 진입 자격 조건에 충족하면서 다음 주에는 레드티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내 1일 신규 감염 사례는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지난주에 7.2명에서 5.2명으로 감소했으며 양성 판정률은 지난주에 3.5%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는 레드티어 진입 자격을 충족해 다음 주까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 오는 17일부터는 레드티어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9일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7일 평균 6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양성 판정률은 지난주에 3.9%에서 3.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 클레이튼 차오 국장은 9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오는 14일까지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 17일부터는 레드티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개의 카운티 외에도 샌버나디노 카운티 또한 주민 10만 명당 6.7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레드티어 진입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레드티어에 진입한 카운티는 식당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바바라 페로 국장은 레드티어에 진입해도 식당의 실내 영업을 즉시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 식당 실내 영업 재개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지난주 가주 내 취약 지역에 200만 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레드티어 진입이 가능한 신규 감염자 수를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기존의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8일을 기해 주 당국은 취약 지역에 189만 7,280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 200만 분 접종 완료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 경우 LA 카운티는 이번 주말에 레드티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9일 디즈니랜드 재개장을 4월 말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밥 체이팩 월트 디즈니 CEO는 9일 성명을 통해 가주 코로나 감염률이 개선됨에 따라 4월 말에는 방문객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재개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체이백 CEO는 또한 회사 측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재개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들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정확한 재개장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주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주 당국은 지난 5일 4월 1일부터는 테마파크, 스테디움, 그리고 야외 경기장들의 재개장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힌 뒤에 백신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마이턴 웹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공급을 총괄하는 캘리포니아 운영국 요린달 리차드슨 국장은 어제 캘리포니아 주민 1,0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5%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이 65세 미만 기저질환 환자로 추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의료계 종사자, 65세 이상 시니어, 교직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식품 및 농업 종사자, 응급 의료지원 종사자 등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백신 접종 센터에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형 백신 접종 센터들이 추가 설치돼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해지자 주정부가 자원봉사자 혜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직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 애를 태우고 있는 65세 미만 주민들과 비의료진 또 비필수업종 분야 한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고 이 백신 접종 클리닉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봉사자는 이 자격에 상관없이 이 백신 접종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의료 관련 면허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봉사자와 일반 봉사자로 구분됩니다. 일반 봉사자의 경우에는 접종자 등록과 관리 지원, 현장 안내 등으로 봉사 근무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완료한 즉시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당일 백신 접종 여부는 카운티나 시가 운영하는 접종소가 확보해 있는 백신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LA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안 연방 하원 표결이 잠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죠.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이든 경기 부양 법안이 실제 하원으로 송부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하원 표결이 오늘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늦어도 오늘 오전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양 법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하면 즉시 백악관으로 송부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국민 연설이 예정돼 있는 내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부양 현금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자동 이체 지급이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는 지원금 체크 발송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긴급 지원금 체크에는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실업수당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주민은 고용개발부 EDD에 다시 신청을 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고용개발부 EDD에 따르면 실업수당 수급 1년이 지난 사람은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주와 연방정부가 연장해서 지원하는 실업수당 혜택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EDD 측은 실업수당 수급 기간이 만료됐지만 그 이후에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은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DD는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수급자에게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서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기부양 법안 관련 소식으로 다시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금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게 1,400달러 개인당 현금 지급이죠. 그리고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요식업주들이 상당히 반겨할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86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에 따른 요식업 매출 보상 그랜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신청 대상, 지원 방법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당 기금의 기본 역할은 2019년 대비 2020년 줄어든 요식업체들의 매출 지원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당과 바, 커피숍, 푸드트럭, 베이커리 등 음식과 음료를 취급하는 업종이 대상이고요. 체인점 다점포, 이 체인점을 고려해 대상한 지점이 20곳 이하인 곳에 해당됩니다. 지급 상한선은 업체당 1,000만 달러, 업소당 500만 달러로 직원 급여, 베네핏과 유급병가 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야외 식당 건축비, 각종 잡비, 개인 보호 장구 비용, 살균 비용, 운영비, 협력업체 비용 거의 모든 식당 운영에 포함된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원 중 50억 달러는 연매출 50만 달러 이하 식당에 우선 배정되고 남은 금액은 연간 총 매출에 기초한 다양한 사이즈 업체에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첫 21일 동안은 여성, 퇴역군인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포함되는 개인업주, 스몰 비즈니스 운영업체에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간밤에 시작된 비는 오는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다소 강하게 내린 빗줄기는 낮이 되면서 점차 가늘어지고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밤부터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겠고 목요일의 내일 하루와 금요일 아침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매우 쌀쌀해집니다. 오늘과 내일은 50도 중반, 금요일에는 50도 후반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다시 회복하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에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56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5도, 39도, 해안 지역 56도, 47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2도, 낮 최고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마운튼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선상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필립스 렌치 로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사다리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5번 노스 선상 134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죠.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해가 떴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이렇게 겨울 폭풍에 따른 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홍수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 남쪽 지역의 대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홍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산불 피해 지역에는 진흙 등이 흘러내리는 산사태도 예상됐습니다. 오늘 최고 6시간 동안 지속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그 이후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관측했는데 현재 비가 느리다 그치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의 이 같은 영향은 내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계속되다가 금요일 오후에는 그치고 저녁부터 건조한 날씨가 될 것이다 라고 방금 전 날씨 전해드렸죠. 4,5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12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풍 예고도 있습니다. 최고 50마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LA 카운티 북서쪽으로 5번 프리웨이와 14번 프리웨이를 지나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오늘과 내일 운전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이 내린 곳에는 빗길 교통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그레이파인 5번 프리웨이를 따라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일단 프리웨이는 아직 폐쇄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15번 카운패스 지역에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 차량들이 도로 위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가능하면 산악 지역 도로 운전을 피할 것이 현재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빅베어나 러닝 스프링스 등으로 향하는 경우 운전자들은 반드시 체인을 부착해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교통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빗길에 남가주 각 프리웨이에도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들은 6개월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0%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조사의 답변자 비율인 26%보다 1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상 복귀에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해 지난 1월 조사 30%에 비해서 13%포인트 줄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신을 접종했다는 비율은 응답자 25%였고 대다수에는 백신 접종 후에도 공중보건 조치를 계속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미국 전체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1분기에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이 7.7%를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각 분기별로 실업률은 더 감소하면서 2021년 실업률은 6.8%로 예측했고 2022년, 2023년 각각 5.1%, 4.1%로 실업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미국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적극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들과 백신 접종 확장 등이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레저 산업, 여행업, 숙박업 등의 경우는 가장 늦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반등하게 만들 것인가? 캘리포니아주의 첨단 산업과 정보 산업 등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강조되는 새로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산업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 보조금 펠그랜트의 1인당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리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UC와 캘스테이트, 학생회 등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1인당 연간 $6,500 지원의 펠그랜트 액수를 1인당 $13,000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US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가 펠그랜트 인상을 요청하는 서한을 백악관과 연방교육부에 발송했습니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서 매년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의 성중립 화장실 의무 설치 등 성소수자 권익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왔던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어린이 용품을 남녀 성별에 따라 분리 진열하는 대형 업체들에게 벌금 부과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죠.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백화점 등 대형 업체들의 어린이 용품 매장을 성중립적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백화점들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분해서 장난감과 옷을 판매했던 과거의 진열 방식을 모두 바꿔야 됩니다. 위반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 법안 발의자인 에반 로 주 하원 의원은 왜 상점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장난감을 구분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창의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왜 여학생이 어린 시절 소방관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방해하는가라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장난감 업체들은 올 가을부터 아빠, 엄마, 아기 감자가 기본 구성인 가족 방식을 아이들이 아빠가 2명인 동성 가족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디스 블레이크모어 인디애나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전미 유아교육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남자 아이용 장난감이 폭력 또는 치열한 경쟁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통적인 여자 아이용 장난감은 양육과 살림 능력, 신체적 매력만을 강조한다며 이러한 성고정관념 때문에 소녀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쁜 것이다 라고 잘못 믿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납세자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다수 미국의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금이 경기 침체기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에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정보업체인 크레딧카드닷컴이 지난달 미국 납세자 2,4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납세자 73%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길 기대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 세금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납세자는 올 들어서 더 늘어났습니다. 수입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납세자는 53%로 지난해 30%보다 2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자가격리 의무화 등 강한 제약 조건이 따르고 있죠. 이 같은 규정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문의사항이 많은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하루에 40-50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PCR 음성 확인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한인의료협회 사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음성 검사를 받고 36시간, 36시간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음성 확인서 발급 서비스에 한인의료협회가 나선 것은 한국 입국하는
내외국에 대한 출국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협력업체 오미니스와 이너헬스 검사소가 함께 참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PCR 음성 검사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LA 자바시장 내에 이 페이스마트 4층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실시됩니다.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 발급 비용으로 외국 여권 지참자는 $120,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자는 $60입니다. 검사 당일 확인서를 발급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도 있는데요, $180입니다. 지난주부터 LA 한인타운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미션시티 클리닉에 한인 시니어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는 예약이 이미 마감된 상태라고 시티 측은 밝혔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예약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던 한인 시니어들의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션시티 클리닉 측은 4월까지 예약은 다 차 있지만 예약 대기자 명단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백신 수량이 늘어나서 3, 4월 예약 신청도 다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예약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 2, 3주 뒤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 디즈니 플러스가 유료 가입자 1억 명을 넘겼습니다. 1년 4개월 만입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는 59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디즈니의 주력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빠른 구독자 증가는 마블, 스타워즈, 픽사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 함께 디즈니 그룹의 이름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기준 가입자는 2억 4천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의 예산을 늘리고 연간 100여 개의 컨텐츠도 내놓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 디즈니는 4월 전해드린 대로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 재개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올 가을부터는 디즈니 크루즈선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차량 도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시작 이후 LA시 전역에서 증가했던 차량 도난이 올 들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한인타운이 주요 피해 지역으로 꼽힌 것입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인 크로스타운은 LAP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과 2월 2달 동안 LA 전역의 차량 도난 범죄 발생 건수가 모두 3,6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일 하이츠와 벤나이스가 도난 범죄가 가장 많았고 다운타운, 웨스트레이크, 한인타운 순으로 이 한인타운이 도난 발생 건수 면에서 5번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출퇴근이나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당국의 주차 단속도 거의 사라져서 이 차량이 같은 장소에 오래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이 범죄자들의 타겟이 됐다는 의미로 분석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쇼핑몰 주차장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800에 위치한 쇼핑몰 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흰색 다찌 미니밴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너 식당 건물 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 차량 안에는 2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이는 남성이 타고 있었으며 인근 업주들이 처음에는 이 남성이 차량 안에서 잠든 것으로 알았다가 장시간 움직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이 남성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단은 폭행이나 살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서류 조작과 대리 시험에 사기를 저질러서 유학생들에게 학생 비자를 대거 불법으로 발급해온 중국계 일당이 연방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가짜 성적 증명서와 입학 지원서의 허위 서류와 입시 대리 시험의 방법으로 유학생들에게 학생 비자를 대거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첸과 이슨 리, 칼빈 왕이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첸 관리는 알함브라와 아케디아 지역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학생들로부터 수천 달러를 받고 일부 대학교에 입학시켜 학생 비자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시에서 열리는 LA 마라톤 대회 결국 11월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LA 마라톤 주최 측은 LA 마라톤은 오는 11월 7일로 최종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6회째 맞는 LA 마라톤은 원래는 3월 21일 개최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5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최종적으로 11월까지 일정을 늦춘 것입니다. LA 마라톤은 다저 스테디움에서 시작해 헐리우드과 베벌리 힐즈를 거쳐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이어지는 코스에서 열려왔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센츄리시티의 에비뉴 오브 더 스타스에서 끝나는 것으로 또 변경됐습니다. LA 마라톤은 지난 1986년 이후로 2009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3월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 내 각 지역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원격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졌던 뉴욕시의 고등학교가 4개월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빌 더 블러지어 뉴욕시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도 22일부터는 원격 수업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소 10곳이 추가로 문을 엽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캐피털, 서던티어, 모엉크밸리, 웨스턴 뉴욕 지역에 백신 접종소 10곳을 추가로 운영한다라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코로나에 대해서 한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4가지 방법을 포함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건강한 습관 등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이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1월 20일 등록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기자 수가 10만 7,206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주에는 1월 19일자 등록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알라메다와 솔라노 카운티가 이번 주에 레드 단계로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마린, 나파,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경제재개 2단계, 즉 레드로 승급해 식당, 실내 영업 등 경제재개가 대폭 완화되어 있는 가운데 나머지 4개 카운티에 대한 경제재개 시기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6.3건의 감염률을 보이고 7일 평균 양성 반응률이 2.4%로 레드 단계 기준에 부합한 지 일주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2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10만 명당 감염률 7건 이하가 2주간 지속돼야 합니다. 골든게이트 공원,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의 스카이스타 관람차가 2025년까지 남아있게 됐습니다. 공원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역사보존위원회가 만장일치 표기를 통해서 스카이스타 관람차 운영회사와 계약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제재개 레드로 격상되면서 스카이스타 관람차 역시 운영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워싱턴주의 농산물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농장 지역인 웨나치와 앨런스버그에는 수출하지 못한 사과와 건초가 창고에 쌓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고 화물선에 선적할 컨테이너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봄에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쇼핑이나 외식, 여행을 중단하고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소매상을 통해 쇼핑이 시작된 가운데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고 미국 서해안의 최대 항구 LA에는 밀려드는 컨테이너 선들이 하역을 위해 며칠씩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애틀 지역의 한인 변호사가 고객 합의금을 180만 달러 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킹카운티 검찰은 벨뷰에서 활동해왔던 패트릭 김 변호사에 대해서 12건 이상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김 변호사에 대한 보험 사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고 그가 최소 15개 보험회사와 의뢰인 간에 이뤄진 합의금에서
200만 달러 가까운 액수를 횡령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시간인데요. 곽태진 해설위원이 일주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소식 중요한 게 있으면 전해드리고 아니면 다른 뉴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한합니다. 방한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대북정책 조율은 물론 중국 견제를 겨냥한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라는 평가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날에는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2+2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2+2 회담은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문으로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We will revitalize our tie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한미 양측은 대북 정책 방향은 물론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지역 협력에 대한 양국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안보 협력을 매개로 한일 당국 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한일 연쇄 방문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의 틀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는 역시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화상으로 첫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미일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서는 등 반중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우방들과의 연대를 다진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 고위급談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 쿼드가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물론 화상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항해서 이들 4개 나라가 개발도상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쿼드 정상들과 화상으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med in the aftermath of the 2004 tsunami and formalized in 2007, the Quad has met regularly at the working and foreign minister level. However, Friday will be the first time that the Quad is meeting at the leader level.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를 조기 개최 다자 회의 중 하나로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번 쿼드 정상회의의 의제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쿼드 4나라가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항해 개발도상국 등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새로운 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수혜국들이 이 자금으로 인도산 코로나19 백신을 사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쿼드 확대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9일 쿼드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구체화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쿼드의 한국 참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인도 태평양을 포함해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맹이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